하자고 그래도 절대로 안 할 거다, 이렇게 아마 굳게 마음을 먹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저희 애터미에서는 아무나 사업자 안 시켜드립니다. 저희 애터미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분은 오늘 제가 하는 얘기를 듣고, 정말 이 회사의 제품은 내가 사업을 안 하더라도, 돈 벌겠다는 생각을 안 하더라도, 사서 쓰는 것만 하더라도 내한테 이익이 되겠구나. 내가 전에 마트 가서 사던 거,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던 거, TV 홈쇼핑에서 사던 그런 제품들을 애터미에서 사면은 그런 데서 사는 것보다 내가 더 좋고 더 싼 물건을 사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만 사업자를 하실 자격이 있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별로 좋지도 않다는 생각이 들고 싸지도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도 사업을 하시게 되면은 그 사업은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성공을 합니다. 저희 애터미가 보통 사람들 아무나 성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냥 쓰는 제품들, 우리가 마트에서 사고 또 동네에서 사서 쓰고 있는 것들, 사서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 어차피 사서 쓰고 있는 것, 그런 제품들을 더 좋은 거를 더 싸게 파는데, 그러면 나도 여기서 사서 쓰고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하는 그런 일을 했더니 소득이 올라오더라 하는 거예요. 원래 네트워크 마케팅이요, 제가 금방 설명드린 그런 내용으로 책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물건, 어디 가면은 필요도 없는 물건, 평소에 사서 쓰지도 않던 거, 처음 보는 물건을 가지고 특별한 거라고 그러면서 전에 파는데, 전에 유명했던 거 있죠. 자석료. 예. 그런 걸 갖다가 그 자석료를 만나기 전에 평생에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한 거, 어디 가면은 원가 7만 원에 판매 가격 30만 원이면은 다 살 수 있는 것을 300만 원씩에 파는 그런 회사들, 그런 회사에 가가지고 그거를 사야만 다른 사람을 소개할 자격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을 소개했을 때 얼마씩 받는다. 이것이 우리나라 다단계의 최초의 모습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 회사는 지금 망해서 없어지고 그 사업을 하던 사람들도 다 흩어졌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를 새로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정말 애터미가 교과서대로 한번 해보겠다,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한 책대로 한번 해보겠다 하는 거예요. 책마다 어떻게 쓰여 있냐면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필요한 물건을 품질이 좋고 가격이 싸서, 그러니까 세 가지 조건이 있죠. 내가 필요한 물건, 평소에 쓰던 거, 품질 좋고 가격 싸고, 그래서 내가 사서 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도 사서 쓰라고 권유를 했더니 소개비로, 광고비 대신에 내한테 수당을 주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한 책을 한 250권을 읽었거든요. 그 250권을 요약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책 안 읽으셔도 되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결론은. 그러면은 그 내용만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나는 어차피 물건을 사서 써야 되는 거예요. 치약도 없으면 안 되고, 화장품도 없으면 안 되고, 샴푸도 없으면 안 되고, 비타민도 없으면 안 되고, 뭐 라면도 먹어야 되고, 어차피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든 안 하든 그 돈은 매월 내 주머니에서 나가야만 된다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든지 사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평소에 사던 것보다도 품질이 좋은데 가격이 싸다? 그러면은 사는 것만으로도 나는 이익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그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많은 소비자가 있어야 고소득자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많은 소비자가 있어야 내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많은 소비자가
다 희생을 하고 내가 돈을 번다고 하면은 내가 버는 돈은 정당한 돈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희생을 한다는 게 뭐냐면은 다른 데 가서 사면은 그런 정도의 제품은 더 싸게 살 수가 있는데 굳이 여기서 사줘야 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다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손해를 보는 거예요. 소비자들 자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소비자를 만들어서 내가 이익을 본다고 하면은 많은 소비자, 많은 손해보는 사람, 많은 피해자를 딛고 내가 돈을 버는 거니까 이거는 절대 정당한 돈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애터미 사업 안 하시더라도 다른 다단계 회사 누가 와서 권유를 할 때 그 회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을 한다고 하면은 기준은 딱 하나예요. 내가 평소에 사서 쓰던 건가? 그러니까 치약이든 뭐 샴푸든 칫솔이든 비타민이든 뭐든 사서 쓰던 건가 하는 거예요. 사서 쓰던 거다. 그런데 품질은 내한테 만족을 주는가? 내가 평소에 사서 쓰던 것만큼은 되는가? 그런데 가격이 더 싼가? 그러면은 하세요. 그러면 일단 소비자라도 하세요. 그 다음에 수당 체계를 따져보고 하는 것은 보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지만은 일단은 그 회사는 괜찮은 거예요. 손해볼 거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회사가 거의 없을걸요? 그런 회사가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은 저는 애텀이라는 회사를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만들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 회사에 가서 사업자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월급쟁이 17년 하다 나와가지고 사업자를 했거든요. 한 2년 반 정도? 최고 직급까지도 가봤어요. 그런데 결국은 반복 구매가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니까 조직이 성장하다가 보니까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무너져 버리더라 하는 거예요. 결국은 무너져요. 왜? 결국은 계속해서 밑에서 반복 구매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내 밑에 와서 물건을 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돈을 벌겠다고 하는 사람들만 수당받을 자격을 따기 위해서 물건을 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정 숫자가 딱 되고 나니까 이제는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데려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안 되네 하고 주저앉으니까 결국은 커다란 조직을 만들고 한 달에 수천만 원이 나오는 그런 조직을 만들고 저는 최고 직급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직은 사상누각이 돼가지고 다 무너져 버리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조직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소비자 조직을 만들면은 그 소비자들은 제품이 싸고 좋아서 계속해서 쓰다 보면은 그냥 그 사람들은 싸고 좋아서 썼는데 회사에서는 내한테 소개비를 수당을 주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앞으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 분야가 굉장히 잘 될 거예요. 틀림없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하세요. 좀 다단계 사업 뭐 좀 껄쩍지근하죠.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저도. 저희 집사람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 할까도 생각을 했어요. 제가 결혼할 때요. 우리 어머니가 한 가지만 부탁하겠다니 그러시더라고. 그러면서 어머니 뭔데요? 그랬더니 너는 네 마누라 말 잘 듣고 살아야 된다니 그러시더라고. 전라도 부이시니까. 그래서 제가 어머니 며느리 불러다가 남편 말 잘 듣고 살아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저보고 마누라 말 잘 듣고 살아라면 제가 어떻게 기표고 삽니까? 그랬더니 네 아버지가 내 말만 잘 들었으면 요 모양 요 꼴 안 됐어야 그러시더라고. 예, 아버님이 사고를 좀 많이 치셨어요. 예. 자, 뭔 얘기 하다가. 집사람이 사업을 하지 말래요. 그런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 분야, 다단계 분야에 제가 이렇게 뛰어들었는데 여러분들도 마음에 안 들더라도 저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뛰어들었거든요. 제가요, 결정적으로 마음에 안 들었던 사건이 있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애들이 학교 생활에 별로 우수하지가 않은 모양이에요. 선생님이 좀 보재요. 그래서 끌려갔어요. 가가지고 선생님이 아버님 직업은 어떻게 되시죠?
어떤 일 하고 계세요? 이렇게 물었는데요. 제가 다단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못했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통업 분야에 일하고 있습니다. 유통 그러고 이제 너무 말았어요. 그런데 그 학교를 나오면서 제가 너무너무 뒤통수가 부끄러우세요. 식은땀이 났어요. 내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사업 이거 다른 사람들에게 괜찮은 거라고 권유를 하면서도 정작 내가 아이의 담임 선생님 앞에서는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계속 너무나 막 식은땀이 났어요. 너무 자괴감을 느꼈어요. 그런데 그 학교를 향해서 돌아서서 내가 아들 학교 담임 선생님한테는 내 직업을 똑바로 밝히지 못했지만은 내가 손자 담임 선생님 앞에 설 때는 아버님, 할아버지는 어떤 일 하고 계세요? 이렇게 물었을 때 네, 저는 다단계 사업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내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다. 저는 그렇게 다짐을 하고 나왔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안 들어도 하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직장이라고 하는 것도 좋은 직장은 지금 거의 100대 1, 심지어는 500대 1. 그래서 우리 때는 대학 들어가는 게 어려웠어요. 대학만 들어가면은 졸업만 하면은 취직 못하는 놈, 그놈이 이상한 놈이었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정말 철밥통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고, 더구나 거기에서 밀리면 이제 뭘로 가야 되냐면 자영업을 해야 되는데, 자영업 자리도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목마다 지금 식당도 너무 넘쳐나고 미용실은 왜 그리 많은지, 하여간 자영업 전부 자영업자. 거기서 이제 막 무너지고 망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럼 어디로 갈 거냐? 네트워크 마케팅 쪽으로도 올 수밖에 없게 돼요. 왜? 이 네트워크 마케팅 쪽이 특별히 취직할 스펙 없어도 받아줘요. 돈이 한 푼도 없어도 시작할 수 있어요. 무자본 사업이거든요. 점포가 없어도 돼요. 무점포 사업이거든요. 그냥 내가 돈 벌고 성공해야 되겠다는 열망 하나만 가지고 오면은 누구나 다 성공을 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분야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 쪽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무대에 쭈르륵 올라온 그 로얄 클럽에 계시는 분들이 보면은 대개 다 거의 거지 수준일 때 저를 만났어요. 다 망해가지고 야간 대리운전하던 김성일 로얄 마스터, 그 다음에 오리탕집 하다 망한 박정수, 이런 분들이 그냥 이렇게 쭉 여기 선 거예요. 그래서 거의 거지 수준에 있던 사람들 많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때 거지였거든요. 회사를 시작할 때 한 푼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지 왕초입니다. 거지 왕초. 지금은 한 달에 3천 버는 사람도 있고 4천 버는 사람도 있고 5천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그 중에 여기 올라온 분 중에는. 그래서 연간 몇 억씩 벌고, 그리고 집들이 대부분 여기 올라오신 분들은요 다 바뀌었어요. 다 이사를 해서 지금 제가 이제 돈을 벌면은 차부터 바꾸지 말고 집부터 바꿔라. 그리고 잘 모아라. 물론 활동비도 쓰고 어려운 사람들 돕는 것도 하지만은 어떻든 잘 모아가지고 집을 바꿔라. 그러면은 집을 바꾸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리크루팅 안 해도 그냥 리크루팅이 자동으로 된다. 집을 이사를 하고 나니까 가족들, 친척들이 모여서 돈 번지 다 알고 그냥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 가족들이 돈을 버는 사람들,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버는 사람들까지 막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자녀들 중에서 1,000만 원대 버는 20대가 지금 몇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 계시는 50세대들 제가 별로 기대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신세대입니다. 신세대. 20대, 30대들이 앞으로 몰려올 건데, 그때 초창기에 이렇게 몇 명 안 모였을 때요. 몇백 명 안 모였을 때, 100여 명 모였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기대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뒤에 신세대들이 오게 돼 있다. 그 신세대들이 SNS를 통해 가지고 막 파바바바박 날리게 되면은 전 세계 시장을 뒤집는 날이 올 건데, 그때를 나는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그 신세대들이 누구 밑으로 와요? 신세대 밑으로 오는 거예요. 신세대 밑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 총기 밝은 스마트폰 잘 때리는, 양손으로 때리는 애들, 이런 애들이 여러분 밑에 와서 일을 해줄 거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겨우 지금 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이제 친구들 뭐 대학 가고 뭐하고 해가지고 지금 뭐 전부 다 원서 들고 스펙 쌓는다고 돌아다니고 지금 학원 다니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자기는 그 회사의 이사님보다도 더 벌어. 그 친구들이 들어가가지고 30년 후에 받아야 될 봉급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시대의 흐름이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려운 게 하나 있을 거예요.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요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해낼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그냥 하시다 보면은 두려움 없이 그냥 얘기만 하세요. 얘기만 하고 다니다 보면은 이거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얘기만 하세요. 저도요, 월급쟁이 17년 하다가 나와가지고 이 사업을 처음 할 때는 얘기하는 게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친구들 명단을 쭉 작성을 해가지고 얘기를 척척척척 하는데, 저는 그때 하루에 10명을 만나서 제품 설명을 하든 사업 설명을 하든 무조건 10명한테 얘기하기 전에는 절대로 집에 안 들어간다. 이렇게 제 행동 목표를 딱 정했어요. 보폭 75cm 1분에 120보 씩씩하게 걸어 다니자. 뭐 이렇게 정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 초보자 활동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첫 번째로 얘기했던 친구가 제일 만만하고 착하고 내 말이면 다 들어주던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한테 얘기하기 전날 밤에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친구는 틀림없이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 마음의 준비를 해가지고 가서 얘기를 했더니, 한참 설명을 하는데 그 친구가, 야 한길아, 너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이러는 거예요.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그리고요, 속이 너무 상했어요. 빈정이 상해가지고 어느 날 밤 12시가 됐는데 9명까지 설명을 했는데 12시가 된 거예요. 한 명을 못 채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 집 아파트까지 가기는 갔는데, 이 친구는 성질도 까칠한 데다가 이게 이제 밤 늦어가지고,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다. 나는 이제 10명 채우기 전에는 집에 안 들어가기로 나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이 아파트 그 놀이터에 그네에 앉아서 이제 날 새면은 기다렸다가 이제 뭐 내일 일을 또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그네에 앉아 있는데, 가을 찬이슬이 내려오니까 어깨가 너무 시려가지고 이 밤을 넘길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이제 찬이슬 때문에 그 친구한테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자냐? 그랬더니, 아니 잘라고 나와봐라. 어디냐? 어린이 놀이터. 깜짝 놀래갖고 몇 일이냐고 나왔어요. 앉아봐. 그런데 얘기를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돌려가지고 한 30분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러니까 너 왜 왔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화장품 사업을 시작했는데 요거 하나 사주라고 그랬더니, 야 진즉 얘기하지. 그러면서 그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시작했냐? 그러는 거예요. 그거 시작했다. 이제 한 소리 이놈이 이제 내한테 뭐라고 퍼붓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거 시작했다 그랬더니, 야, 너 그래도 괜찮다. 어떻게 그렇게 앞서가는 생각을 했냐? 앞으로는 그런 게 대세야. 너 잘했어. 아니, 나는 이놈은요, 진짜 할 수 없이 명단에 넣어놓은 놈이거든, 이거는. 그런데 도리어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정말 친해가지고 틀림없이 할 거라고 했던 그 친구는 너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고 그러는데, 진짜 까칠해가지고 내가 제껴놨던 놈, 그 놈은 밤 12시에 만났는데 화장품까지 사주면서 내일 돈 보낼게 이러면서 너 진짜 용기 있다. 잘했다는 거야. 그래서요, 제가 그때, 야, 참 이게 하고 안 하고는 다 지 맘이구나. 그래서 지 맘의 법칙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맘이라고요? 지 맘이에요, 지 맘. 근데 얘기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맘이에요? 그거는 내 맘이야. 그래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 지가 하든지 안 하든지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보자 때는 어떻게 하느냐? 상대방 마음을 가져와 내한테.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쪼물락거려가지고 하도록 만들어. 이렇게 하면 얘기하면 될 거다. 저렇게 얘기하면 될 거다. 그러고 가서 얘기해보면은 꽝일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친구의 마음, 친척의 마음을 가져와가지고 여러분 안에다 넣어놓고 이렇게 하면 얘기하면 될 거다. 저렇게 얘기하면 될 거다. 쪼물락거리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얘기를 던져놓고 그럼 누가 고민하겠어요? 지가 고민하지, 지가 고민을 해야 물건을 살 건가 안 살 건가, 그리고 이 사업에 동참을 할 건가 안 할 건가, 세미나에 가줄 건가 말 건가를 지가 고민해야 답이 나오는데, 얘기도 안 해놓고 초보자는 자기가 혼자 쪼물럭쪼물럭 하고 있어. 아무 효과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얘기를 던지라 이거예요. 야, 세미나 가보자. 내가 이런 사업 시작했는데 해보자. 이 제품 한번 써봐 하고 얘기를 던지라 이거예요. 던져놓고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편히 주무세요. 그러면은 누가 고민하겠어요? 지가 고민해, 지가. 이게 지 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핵심적인 것은 사람은 10번 얘기하지 않으면은 얘기하지 않은 거하고 똑같아요. 경영의 신이라고 하는 잭 웰치라는 사람이 했단 말이에요. 10번 얘기하지 않으면은 얘기하지 않은 거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얘기하는 사람은 무슨 얘기했다고 기억을 하는데 듣는 사람은 잘 기억을 못해. 그러니까 최소한 얘기를 시작하면은 몇 번을 해야 한 번 얘기한 거하고 똑같냐면은 10번을 얘기를 해야 돼. 10번. 그러니까 작심을 하고 하세요. 저기 내가 이런 화장품 사업 시작했는데 싸고 좋아 화장품 좀 샀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홀라당 사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사업에 한번 동참을 해봐. 그러면 홀라당 동참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세미나 한번 가자 그러면 홀라당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최소한 10번을 얘기를 하겠다고 작심을 하고 시작을 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번 정도 들어야 얘기하는 사람의 심정 정도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얘기를 해. 계속 얘기하고 또 편히 자고 또 얘기하고 편히 자고 그러면 지가 고민 갈까 말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따로 오면은 같이 하면 된다 하는 거예요. 지 맘의 법칙 아셨죠? 이 지 맘의 법칙만 깨달으면은요 이 세일즈, 마케팅, 이 사업은요 도가 다 튀어오래요. 저는 이거를 딱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뒤로부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 아무나 만나면은 얘기를 해. 그리고 여러분들 얘기 잘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뭐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할까 지금 고민들 하고 계시죠? 뭐라고 얘기할까? 고민하지 마세요. 아무렇게나 얘기하세요.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돼요. 그냥 아는 대로 들은 대로 아무렇게나 얘기를 해요. 못 알아들으면요 지가 깝깝해가지고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고 다 해요. 그 대신에 계속 한 10번만 얘기하라고. 그리고요 아무렇게나 얘기를 하더라도요 100번만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는 다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다 알게 되더라고. 100사람만 자꾸 얘기해봐요.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안 가르쳐줘도 자기가 다 알아서 얘기해. 어느 날이요, 저한테 전화가 하나 왔어. 어떤 할머니가, 회장님, 내가 이 사람이 도무지 내 말을 안 믿으니까 회장님이 직접 좀 얘기해 주세요. 초창기예요. 어떤 할머니가 돌롱 저한테 전화를 바꿔주는 거예요. 어떤 젊은 사람이 이제 얼떨결에 제가 전화를 받았죠. 예. 예, 저 애터미 회장입니다. 예, 무슨 일로 그러시죠?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얘기가, 예, 다름이 아니고요, 저기 윗집에 할머니가 한 분 계시는데 저한테 와서 화장품을 권하면서 원자력 발전소에서 만든 화장품이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셔가지고, 할머니, 원자력 발전소는 화장품 만드는 데가 아닙니다. 할머니 쏘부셨어요. 누구한테 쏘부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막무가내로 우리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절대 거짓말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팍팍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러더니 이제 직접 들어보라고 이렇게 바꿔주시네요. 그래요. 아이고, 그 할머니가 원자력 연구원을 원자력 발전소라고 잘못 아셨네요. 예, 원자력 연구원에서 개발한 이런 제품인데 하고 제가 이제 한 5분 정도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아이고, 잘 이해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할머니 좀 바꿔주세요. 그래가지고, 할머니, 원자력 발전소가 아니고 원자력 연구원이라고 해야 돼요. 그랬더니, 아이고, 원자력 발전소는 연구원이라 그것이지!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냥 쉽게 이렇게 전달만 하면은 이 사업은 되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애터미에서 취급하고 있는 제품들은 굉장히 싸고 좋은 제품들입니다. 이 해모임 같은 경우 면역력 증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 해모힘이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이 됐는데 처음에 얼마에 팔고 있었냐면은 77만 원씩, 60호에 77만 원씩 받고 있던 그런 제품이에요. 이 제품을 개발을 해놨는데 팔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원자력연구원하고 한국콜마라는 그 두 팀이 만나가지고 이 썬바이오텍이라는 회사를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해놨는데 지금 못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너무 비싸게 팔고 있어요. 아무리 좋아도 77만 원의 건강식품을 사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1% 부자. 그 중에서도 이 해모임에 대해서 알아야 먹지. 그러니까 그 숫자가 한 달에 5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500박스 팔고 있더라고. 그런데 이 해모임을 드시는 분들이 돈이 없어서 병이 난 건지, 병이 나서 돈이 없어진 건지, 하여간 이 드시는 분들 중에 좀 돈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막말로 화장품은 뭐 안 바른다고 죽지는 않아. 그런데 여기다가 정말 정말 애달픈 분들이 많아가지고 어떻게든 좀 더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한 달에 500박스 생산을 하게 되면은 이거 77만 원씩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10만 박스씩 판다고 생각하고 원가 계산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10만 박스씩 팔아내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가격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팔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30호에 76,500원에 팔다가 어느 날 제가 김추봉 대표이사님에게 대표이사님, 이거 한 12포만 더 주면은 적자 날까요? 박스 조금 키운다고 박스값 더 달라고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양반 순박하게 생겼거든요. 아니요,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가격은 그대로 하고 30호에서 42% 좀 올립시다. 그랬더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더니 몇 달 후에 가능하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42%로 팔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 6개월쯤 지나가지고 제가 요즘 또 판매량이 늘었는데 한 6포만 더 주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다 이제 48포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또 그냥 쉬운 4포가 되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60포짜리 이렇게 76,500원에 지금 받고 계시죠? 예.
저희 애터미에서는 정말 좋은 제품을 정말 싸게 파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대중 명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중 누구나가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제품을 판다 하는 겁니다. 자, 명품은 보통 이제 백화점에서 부자들만 쓰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대중이 쓸 수 있는 가격에 판매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대중이란 뜻의 매스란 말과 또 명품이라는 뜻의 프레스티지를 줄여가지고 매스티지 이렇게 부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매스티지가 바로 애터미 제품의 제품 컨셉이에요. 다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매스티지. 예, 요게 제품 이제 컨셉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애터미에서는 대중 누구나가 다, 대중은 이제 자본이 많지 않지요. 그러니까 대중 누구나가 다 와서 정말 부자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대중자본주의라고 하는, 그래서 대중이라는 뜻의 매스와 그 다음에 캐피탈리즘에서 따온 매스탈리즘, 이렇게 해서 애터미의 사업 컨셉은 대중자본주의다. 대중 누구나가, 돈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무자본으로, 무점포로 시작을 해서 내가 쓰는 생필품 내가 먼저 쓰기 시작하고 이웃 사람에게 입을 열어서 소개만 하면은 누구든지 학력과 나이와 자본에 상관없이 동일한 선상에서 다시 재출발을 할 수 있는 대중을 위한 그런 공평한 자본주의, 요게 지금 바로 매스탈리즘이다 하는 겁니다. 다 같이 따라서 보겠습니다. 매스탈리즘. 예. 자, 정말 명품을 대중 누구나 쓸 수 있는 가격에 파는 대중 명품 전략, 매스티지 전략으로 가는 이 애터미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자본 없이, 학력 없이, 그 다음에 나이 따지지 않고 누구나 동일한 출발선상에서 부자까지 성공할 수 있는 이 매스탈리즘을 추구하는 애터미에서 모두가 다 성공하시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